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고려시대 상업과 화폐 그리고 대외무역입니다. 우리 교재 322페이지고요. 여러분 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출제 빈도가 특히 공무원 시험의 경우는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은데 이쪽 파트가 출제될 경우에는 의외로 복병이다. 우리가 뭘 예상하냐면 뭐 전시과제도를 중심으로 한 토지제도 막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막상 시험장 갔더니 상업하고 이쪽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정리는 잘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큰 흐름, 특징을 말씀드리면 고려시대랑 조선시대 비슷해요. 전기는 국가 통제를 좀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후기에는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는데 뭐가 활성화돼요? 민간 부문이 활성화돼요. 큰 틀거리는 그렇고요. 그래서 자, 세부적인 내용은 뭡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볼게요. 보시면 전기입니다. 자, 도시의 상업. 자, 고려의 상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자, 시전이다. 알아두시고요. 자, 고려는 개경의 시전입니다. 국영점포예요. 자, 관청과 귀족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귀족 중심 경제입니다. 자, 관영상점이고요. 이제 대도시에 있습니다. 관영상점은 개경, 그 다음에 서경, 동경 등의 대도시에 주로 설치를 했고요. 자, 판매 상점은 관청의 수공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서적점, 약점과 술차를 파는 주점과 다점 등이 있다.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비정기적 시장이 있어 도시의 거주민이 일용품을 매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시서 명칭 알아두시고요. 경시서의 명칭은 조선시대 초기까지 가요. 그래서 일종의 공정거래위원회죠. 매점 매석 어떤 거요? 특정한 유통업자가 물건을 다 뭡니까? 사들여서 가격을 막 높게 만드는 거. 요걸 막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뭐 읽었던 책 중에 뭐 허생전 이런 게 있지. 허생이 말총을 다 사들였더니 말총값이 막 오르더라. 이런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의 폭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 상행위를 감독하는 관청입니다. 아니, 경시서 서울경찰 쓰지. 네, 서울에 있습니다. 개경에. 지방의 상업 발달, 관아 근처에 시장이 있어요. 지방에서는 농민, 수공업자, 관리 등이 관아 근처에 모여 쌀, 배, 일용품을 서로 바꿀 수 있는 시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고려의 상업 읽어보세요. 자, 행상입니다. 자, 그래서 보따리 장수지, 물건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자, 행상은 지방시장에서 물품을 팔거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자, 배나 곡식을 받고 소금이나 일용품 등을 판매했습니다. 자, 사원의 상업활동, 사찰에서도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생산한 곡물이나 승려나 사원 노비들이 만든 수고업을 민간에 팔기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후기입니다. 자, 고려 후기에는 도시와 지방의 상업활동이 전기보다는 활발해져요. 자, 따라서 개경의 상업활동이 시전 규모가 커집니다. 개경도 인구가 증가하여 민간 상품의 수요가 증가했고요. 관청의 물품 구입량이 역시 증가합니다. 시전 규모가 또 커지고요. 업종별 전문화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항구입니다. 개경의 상업활동은 점차 도성 밖으로 확대되었다. 해서 예성강하고의 병란도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고려시대 최대 무역항은 병란도입니다. 아라비아 상인이 와서 그래서 니네 나라 이름이 뭐니? 우리나라는 고려야 해서 코리아가 된 거죠. 자, 요거 연결시켜서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한능검의 경우 이런 것들을 언급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상업이다. 전기에 비해서 두드러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상업도 행상이 전기보다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 자, 조은노 중심 교육이다. 그래서 조은노. 자, 여러분 세금을 뭡니까? 배를 이용해서 나르는 시스템. 요게 좋은 시스템이죠. 그래서 조은노를 따라서 미국 생선 소금 도자기 등이 교육됩니다. 그다음 원입니다. 원은 여관이에요. 새로운 육상로가 개척, 여관인 원이 발달, 몽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업활동의 중심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경제구조 변화 보시면 전매제입니다. 이거 의외로 시험에 나옵니다. 의외로. 자, 전매는 뭐냐면 국가가 해당 상품을 독점하는 거예요. 국가만이 팔 수 있는 게 전매예요. 자, 고려 후기에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소금의 전매제를 시행했다. 의엄창이라는 거 뭡니까? 이름 알아주세요. 자, 충선왕 때입니다. 의엄창에서 소금은 뭐야? 나라에서만 팔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을 저장 배급했다. 이런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일제 강점기 때 뭡니까? 총독부가 전매했던 물품.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긴 해요. 총독부가 전매했던 물품이 담배하고 인삼이에요.
담배 인상. 총독부가 파는 것 이외에는 불법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망한다 옵니까? 망한다 옵니까? 우리나라는 뭐야? 전매청. 국가기구지 전매청이니까. 담배하고 인삼은 뭡니까? 나라에서 판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뭡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나라에서 담배를 판 거지. 그러다가 이게 좀 뭐 나라가 뭐 이런 걸 파냐, 담배를 파냐 어쩌고 이런 거 하다가 또 해서 어떤 거야? 전매청이 담배 인삼 공사가 된 거예요. KTNG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코리아 토베코 앤 진생이죠. 연결시켜서 여러분 나라에서 이렇게 파는 겁니다. 나라에서. 그전엔 담배를 나라에서 팔았다고 해서 뭡니까? 좀 말았죠. 참고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관청 관리 사원 등의 개입이다. 강제로 농민에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도록 하고 조세를 대납하는 등 농민들을 강제로 유통경제에 참여시킵니다. 이 농민들이 강제로 참여했다는 건 뭡니까? 자발적인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농업경제 중심이기 때문에 뭐 상업이 전기보다는 후기에 좀 더 활성화되었다고 하나 농업경제 중심이고 뭡니까? 크게 봐서 상업이 크게 발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사회계층 변동. 이 과정에서 상업 발달의 부를 축적해서 관리가 되는 상인이나 수급자도 일부이죠. 일부. 한계. 농민들은 지배층의 가혹한 수치와 농업 생산력 한계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적극적으로 상업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해서 상업이 일반적으로 발전한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화폐입니다. 화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하는 거야? 고려시대. 고려시대 국가 주도의 화폐 유통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시도했죠. 뭡니까? 뭐 귀족들이 반대하고. 왜냐입니까? 국가가 화폐를 독점 발행할 경우 어떻게 해? 경제를 통제하지. 경제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귀족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에는 농업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뭡니까? 상품 경제가 발달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화폐의 유통을 시도했지만 뭡니까? 널리 유통된 화폐는 없는 거예요. 큰 틀거리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 역사 전통시대 화폐가 널리 유통된 시기는 언제? 조선 후기가 유일해요. 그럼 조선시대 후기 이전에 화폐는 존재했으나 널리 유통됐다면 다 틀린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널리 유통된 화폐가 뭐야? 하나야. 상평통보. 조선시대 후기에 상평통보에 널리 유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화폐 주조,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폐 발행과 사용이 논의되었고요. 화폐를 발행하면 이익을 재정에 보탤 수 있고 정부가 경제 활동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를 정부는 발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 건원중보 성종 때 이거 별표 치인 다음에 성종 때 최초의 철전입니다. 건원중보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다는 정확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유통에는 실패했어요. 자 다음에 숙종 때입니다. 의외로 숙종 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입니다. 그래서 주전도감, 화폐를 주조하는 관청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활구와 함께 강제적 유통시키려 합니다. 은근히 시험에 나와요. 그럼 여기에는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는 뭡니까? 고려시대 화폐인 거지. 고려시대 화폐가 종류가 좀 많아요. 조선시대의 경우입니까? 조선시대의 경우는 화폐의 종류가 고려시대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화폐랑 조선시대 화폐를 섞어서 뭐가 고려시대 화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좀 정확하게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 앞에 얘기했던 건 뭡니까? 후기 때 상평통보가 있고요. 조선시대 전기에는 조선통보가 있어요. 조선통보는 조선이라고 써있지? 요거 중심으로 해서 섞어낼 때가 뭡니까? 그럼 여기에는 요 화폐는 조선시대에 발행했다라고 시험 낼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뭡니까? 유통시켜야 했는데 유통이 안 된 거예요. 자, 활구입니다. 숙종 때 의천의 대각국사 스님이죠. 의천의 건의로 만든 은전으로 은병이랍니다. 은병. 왜 은병이냐면 모양이 은으로 만든 호리병 모양이에요. 이게 은병입니다. 이게 은병. 은병인데 우리나라 지형을 본떴다. 왜 이게 우리나라 지형이냐면 우리나라가 반도지 반도. 이렇게 해서 뭡니까? 고려 시대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나라를 병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은병 이거야. 은으로 만든 뭐야? 병 모양이다. 활구입니다. 그래서 의천하고 시험 문제 엮어서 된 거예요. 의천이 중요한 승려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나옵니다. 자, 다음에 보시고요. 고액권입니다.
보혜권. 보혜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통은 당연히 뭡니까? 잘 안 되죠. 은병 하나에 값은 포 100여 필이다. 보혜권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 택시 탄 다음에 자 1000만원짜리 수표를 낸 다음에 거슬러 주세요. 그러면 욕하죠. 유통은 잘 안 됩니다. 쇠은 충렬왕 때입니다. 충렬왕 때 은을 무게로 달아 사용하는 화폐가 뭡니까? 쇠은이 있습니다. 쇠은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소은병. 은병의 발행을 축소하고 크기가 작으나 은의 순도가 높은 소은병을 발행하기도 했다. 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화입니다. 공양왕 때. 공양왕 때 발행한 최초의 지폐. 뭐 최초 이런 말 나오면 좀 눈여겨보세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건원중복. 알아두셔야 되겠죠. 성종 때입니다. 그 다음에 화일국. 좀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크게 봤을 때 뭡니까? 고려시대 화폐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화는 중요합니다. 요걸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또 보시고요. 자, 다음 화폐 유통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농업 중심 경제. 자급자족적인 경제활동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다 집에서 알아서 만들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나가서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 입으면 되지만 근데 뭐야? 집에서 실을 뽑아서 옷을 지어 입은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래서 물건을 많이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속 화폐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해요. 다음 귀족이 반대합니다. 귀족들도 국가가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에 불만이 많습니다. 자, 곡식과 삼배. 자, 동전 등은 도시에서 주로 다점이나 주점 등에서만 사용됩니다. 극히 일부에서만 사용되었고 일반적인 거래는 여전히 뭘 써요? 곡식이나 삼배. 그러니까 굳이 뭔가를 사야 된다면 동전을 쓰는 게 아니고 쌀을 들고 와서 뭡니까? 바꾸는 거지. 아니면 옷감을 들고 와서 뭡니까? 바꾸는 겁니다. 이게 화폐 대용으로 뭡니까? 그걸 쓴 거죠. 고려 화폐 정책 읽어보세요. 큰 틀거리로 읽어보시고요. 자, 고리대업이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실 귀족 사원은 고리대입니다. 사채지. 대출이야, 대출. 대부업. 근데 뭐야? 이자가 높아요. 그래서 고리대예요. 그래서 장생고 명칭 알아두시고요. 이건 뭐야?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고리대 기구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원래는 불전공양, 뭐 불교 사찰 건물을 지을 때 뭐 가람 유지를 위해 뭡니까? 건물의 유지를 위해서 뭡니까? 사원에 설치한 이자 증식 기관입니다. 처음에는 서민금고예요. 서민금고 역할하는 사설 금융기관이었으나 불교가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고리대화예요. 불교가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많게 된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때 뭐 일부자들에 의해서 고리대화를 합니다. 자, 이를 본받아 왕실이나 귀족도 장생고 설치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비싼 이자로 뭡니까? 대출을 하는 거지. 장생고 읽어보시고요. 농민몰락. 단어가 뭡니까? 요 얘기예요. 농민이 몰락합니다. 생활이 빈곤했던 농민들은 부족한 식량을 구하거나 혼인과 상대 쓰려고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뭐야? 토지 빼앗깁니다. 이 담보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자가 막 불어날 게 어떻게 돼? 자신의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럼 너 못 갚으니까 네가 나의 노비가 되라.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비다. 보. 자, 고리대가 성행하자 일정한 기금을 만들어 이자를 공적인 사업의 경비로 충당하는 보가 주죠. 보. 자, 보의 운영. 특정한 공공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본 자산을 마련하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어떤 할머니께서 대학에 장학기금으로 10억을 냈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오잖아. 뭐야? 그 할머니께서 내신 기부하신 10억 원을 애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10억을 받은다 뭡니까? 이게 원금이 10억이지. 그걸 은행이나 어디에 뭡니까? 집어넣으면 뭐가 발생해요? 이자가 발생하지. 그 이자를 가지고 뭡니까? 기금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자산, 원금이 있고요. 그 기금을 대출 같은 걸로 옵니까? 이자로 경비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기금입니다. 기금. 그래서 누구가 무슨 재단을 설립한 다음에 무슨 기금을 100억을 마련했다. 100억이 원금이고 그걸 어떻게 운영해?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어디에 해서 뭡니까? 돈을 불려서 그걸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의 종류가 나와 있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예요? 학보. 학교예요. 자, 경보. 불경입니다. 자, 광학보는 승려입니다. 승려. 제위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광종 때고요. 왕을 함께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종이 왕도 유명한 왕이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이기 때문에 그건 알았어요. 빈민구제 해단입니다. 그 다음에 금종보. 자, 현화사의 범종입니다. 자, 팔관보, 팔관해지 해서 해당하는 보 있지. 해당하는 보에
그 용도가 나와 있죠. 학보는 학교, 경보는 불경, 그 다음 금종보는 종이고요. 팔관보는 팔관해지. 이걸 뭡니까? 매치시키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야? K보도. 자, 근데 나중에 뭐야? 이런 보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자 취득에만 급급한 고리대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장생고 고리대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보가 출연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도 뭐가 돼? 고리대화해요. 농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폐해를 끼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무역입니다. 자, 특징은 국가의 통제 강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에는 국가의 통제가 강해요. 자, 통일신라 시대 서해안의 호족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사무역이 고려에 들어와서 국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무역 중심이야. 자, 국가 중심 무역이 조공무역 중심입니다. 자, 중앙 집권화되면서 성에 있던 사무역은 쇠퇴, 공무역이 중심이 됩니다. 자, 무역 발달, 국내 상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송이나 요, 외국과 무역도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국제무역항 뭡니까? 병난도예요. 자, 대외무역 발전과 함께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합니다. 자, 송나라와의 교역이다. 자, 광종 때 처음 수교했어요. 송과의 교역은 가장 큰 비중이다. 뭐 여러분 어떤 시대건 간에 뭡니까?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제일 커요. 자, 교역품, 수입품. 자, 서해안의 해로를 통하여 송으로부터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 비단 약재 서적 뭡니까?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고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야? 비단 약재 서적은 항상 수입해요. 그 다음에 수출품 뭡니까? 종이, 인삼, 나전, 칠개, 화문석. 수공업품과 토산물이다. 그래서 여기는 수입품과 수출품을 통으로 바꿔낼 때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고려의 종이와 먹은 질이 뛰어났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송나라의 문인들. 문학이나 아니면 글 쓰는 문인들이 귀하게 여겼으므로 비싼 값으로 수출됩니다. 자, 무역로는 북송 때, 중국이 북송 시기 때 병란도, 옹진, 산동반도, 덩저읍이다. 남송 때 병란도, 흑산도, 민도의 통로가 있는데 예전에 지방직에서 개별적 시험 낼 때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거 시험 좀 냈어요. 근데 지금은 출제비도 높진 않고요. 그 다음에 기타입니다. 거란과 여진입니다. 거란과 여진은 은을 가지고 와서 농기구, 식량, 생필품과 바꿔갑니다. 자, 일본입니다. 일본과 무역을 했으나 송이나 거란에 비해서 활발하진 않아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아무래도 직접 육로로 접해 있는 나라들과의 교역이 좀 규모가 크고요. 일본의 경우입니까? 무역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교류하긴 했다. 자, 일본은 11세기 후반부터 내왕하면서 순이나 유황입니다. 식량, 인삼, 서적과 바꿔갔다. 자, 아라비아다. 대식국. 왜 대식국이냐? 자,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밥을 먹을 때 우리나라처럼 숟가락을 쓰는 게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먹으니까 음식을 막 이렇게 손으로 막 먹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보기엔 와, 이 양반들 많이 먹네. 그래서 대식국이다. 그렇게 불렀대요. 자, 아라비아 상인이 고려에 들어와서 순이나 향료, 산호를 팔았다. 를 통하여 그래서 얘네가 아라비아 쪽 들어간 다음에 니네 어디 갔다 왔니? 걔네는 꼬레라는 데서 고려. 코리아의 어원이죠. COREA인데 지금도 스페인 쪽은 COREA를 쓰고요. 영어 쪽은 K를 쓰죠. 예전에 뭐 C니 K니 해서 뭡니까? 무슨 음모론 비슷하게 뭐 일본이 먼저 들어가려고 뭐 바꿨다. 뭐 거짓말이고요. 그런 건 말이고 이게 뭐 영어 쪽 발음이 K가 좀 더 정확하대요.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스페인 쪽은 C가 맞고 영어 쪽은 뭡니까? K로 쓰는 게 맞다는 거지. 뭡니까? 요게 발음상의 문제가 좀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례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서방 세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간섭기 무역. 자, 사무역 발달. 자, 원간섭기에는 공무역이 행해지는 한편 사무역이 다시 활발해집니다. 원간섭기 때 뭡니까? 친원파들이 뭡니까? 교역을 하죠. 자, 상인들이 독자적으로 원과 교역합니다. 그래서 금은 소말이 지나치게 유출됩니다.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어날 정도였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교역은 누가 해? 당연히 친원파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봅니다. 무역 파트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행됐던 시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해동통보 비롯한 돈 15,000관 주조 관리들에게 나눠주었다. 자, 은한근이다, 은병이다, 활구다. 고려시대죠. 고려시대를 묻는 거예요.
자, 공인이 상업활동을 주도했다. 이건 뒤에 배우시겠지만 조선시대 후기 대동법 실시 이후의 공인입니다. 자,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제한했다. 조선시대 때 후기에 정조 때요.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제한한 거죠. 시대통공이라 합니다. 자, 뭡니까? 대도시의 주점과 다점 등의 관영상점도 이게 답이에요. 자,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 동시전입니다. 이건 뭡니까? 고대 신라 얘기죠. 동시전 시중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008년 국가적 문제, 이거 스탠다드 문제입니다. 고려시대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아요. 틀린 거예요. 자, 귀족들이 화폐 사용을 지지,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된다. 아니죠. 아닙니다. 옳지 않아요. 이게 답이에요. 귀족들은 뭡니까? 화폐의 유통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화폐가 전국적 유통된 적이 없어요. 이게 가장 일반적 형태의 문제예요. 자, 고려시대 전개 수고업을 중심으로 이룬 건 관청수고업과 소수공업. 이건 수고업 파트 할 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후기에는 사원수고업과 민간수고업이지. 자, 고려 후기에는 국가가 지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소금의 전매제를 시행했다. 뭐 의염창 앞에 얘기했고요. 농민이 진전, 버려두어서 황폐해진 농지죠. 그 다음에 황무지를 개간하면 국가에서 일정 기간 감면해줬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맞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정리하기 좋은 문제들이고, 기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고려시대는 대외무역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고려시대 대외무역을 설명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건 틀린 거예요. 자, 예성강 어귀의 병란도는 국제무역항 번성했다. 두 번째, 대외무역에서 가장 큰 차지하는 건 일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봤죠. 방금 봤어요. 대외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당연히 중국, 송나라입니다. 자, 송나라와의 무역에서 고려의 종이와 목은 주요한 수출품이었다. 그래서 뭐 수입품, 수출품 시험이 나오긴 하는데 뭐 아닌 거 골라라 할 때 뭐 옳은 거 정도의 지문입니다. 뭐 아닌 건 너무 분명하니까 뭡니까? 나머지 지문은 뭐 데코레이션이죠. 자, 아라비아 상인들도 왔어요. 순, 향료, 산호 등을 팔았다. 이렇게 해서 코리아가 됐다. 그런 내용들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 중세의 사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